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바사랑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포르투갈 리스본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앞에 엄청난 차가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BMW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바로 그 차입니다. 이미 한국에 사전에 출시됐던 i7 기억하시나요? 7 시리즈의 전기차 버전인데 그 친구가 무려 M을 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i7 X드라이브 M70 모델을 살펴보시죠. 맨 처음에 이 차를 딱 봤는데 너무 약간 충격적인 거예요. 일단 제가 놀랐던 이유는 이 사이즈, 육중한 사이즈 때문에 눈길을 딱 끌게 됐고요. 마치 롤스로이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딱 M이라는 거를 티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M의 심장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이 측면부에 캐릭터 라인 아래로 하나의 블랙 색상의 라인이 더 나와 있어요. C필러 쪽에 자동차의 전면부 그릴에 있는 형상을 나타낸 것 같은 이 독특한 가니쉬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도어 부분이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공기 역학에 유리할 수 있도록 완전히 매끈하게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손을 넣으실 수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많이 넣게 되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도 버튼을 누르면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저한테 지금 키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래쪽 버튼을 누르고 살짝 그냥 서 계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와우, 이렇게 타시고요. 그러고 나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문이 닫힙니다. 어떤 것도 터치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에어크롬 벨트를 한번 매고요. 보셨나요 여러분? 와, 보세요. 벨트를 하는 순간 시트가 앞쪽으로 싹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벨트를 꽂는 순간 앞으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고급진 차의 느낌이 계속 드러납니다. 도어 부분부터 쭉 이어지는 이런 크리스탈의 인터랙션 바들, i5에도 한번 일전에 보여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런 것이 좀 독특하죠. 이 차량은 그냥 i7이 아니라 M70잖아요. M입니다. 이거 소재 뭘까요? 당연히 카본입니다. 2.9톤 정도로 굉장히 묵직한 육중한 차량인데 차량의 차체를 가볍게 만들어야 M과 같은 강력한 성능을 내는데 유리하겠죠. 보시면 다 카본 파이버로 이런 소재가 드러나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i7에는 없었던 M에만 들어가는 포인트고요. 잡았을 때 그립감을 만들어주는, 완성시켜주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3스포크 타입으로 나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깨알같이 M의 디테일이 나와 있어요. 이 스티치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스카이 블루도 있고요, 레드도 있고요, 블루도 있고 이런 세 가지의 컬러 조합을 통해서 M의 이 상징적인 컬러를 안쪽에도 심어놨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3인치의 계기판과 14.9인치의 디스플레이 역시나 넓게 입체적인 이런 모양새와 BMW 바월센 월킨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i5에 비해서 넓은 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모드를 통해서 드라이브 모드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익스프레시브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티어터, 이거는 이제 영화관이 되는 거죠, 차가. 요거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뒤에 스크린이 내려오면 쭉 누르시면 보이세요?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이 소리 들리세요, 소리? 사운드가 대박입니다. 와, 이 사운드가 무슨 영화관이야. 어머, 그리고 나 시트가 갑자기 막 허리춤을 막 조이고요. 운전자를 위한 건 아니에요. 2열에 상석에 앉은 승객을 위해서 바로 영화 하나 틀어드릴까요? 누르면 영화관 모드를 만들어준다는 거. 아래쪽에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패드,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인데 와, 이게 오픈할 때도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살짝 경사져가지고 쓱 내려가는 거.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안쪽에 수납 공간도 역시 넓지는 않아요. BMW의 이 순수 전기 플랫폼을 가지고 탄생한 전기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순수 전기 플랫폼이었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는 없죠.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공간이 약간의 한계가 있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어디 한번 차를 타볼까? 자,
2열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 제 집보다 이 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앉았을 때부터 고급진 이 느낌. 아, 시트가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에요. 그 모든 애물단차 중에 가장 편안하고 폭신한 이런 승차감, 착석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손을 뻗어서 막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쪽에 버튼 하나를 살짝 누르시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죠. 그러면 비로소 이 2열 상석에 앉은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도어부 쪽에 보시면 독특한 스크린 하나가 달려 있잖아요. 시트 모드로 들어가세요. 그냥 이 버튼 있죠? 누워있는, 사람이 누워있는 이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앞쪽에 시트가 앞으로 눕게 됩니다. 굉장히 커다랗고 육중한 1열의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아무 힘을 들이지 않고 눕게 되고요. 심지어는 쭉 앞쪽으로 무빙까지 하죠. 자, 이제 또 나타난 변화를 보세요. 아래쪽에 시트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아래쪽에 다리 리클라이너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게 뭐야? 말이 돼? 와,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고? 오, 그리고 지금 전체 시트가 앞쪽으로 내려가고요. 키가 크신 성인 남성분들도 그냥 다리를 쭉 뻗으실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거의 누워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나 너무 눈부셔. 햇빛 없앨래. 그러면 전체를 다 닫을 수 있어요. 바로 나 잘 거니까 나 건들지 마 하고 블라인드를 다 해버릴 수 있죠. 좀 잤어. 이제 좀 자고 나니까 심심한 거야. 이제 또 움직여야 되는데 차 안에서 약간 재밌게 시간을 보내자 라고 했을 때 마이 모드를 역시 이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영화관 모드로 갑니다. 그러는 순간 지금 위에서 말도 안 되게 큰 모니터가 왔다가 살짝 뒤로 빠져줍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냥 누워서 뭐 과자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먹으면서 보잖아요. 야, 영화관 갈 필요가 없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구 딱 열으셨을 때 보면 고급스럽죠. 바깥쪽에 덮개 하나 나와 있어서 착 AC 충전, DC 충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AC로 완속 충전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DC로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은 꽤 빠르게 진행이 되죠. 최대 출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 국산차 전기차들의 이 최고 초고속 급속 충전에 비하면 충전 출력은 약간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DC 충전으로 충전을 했을 때 한 10분 정도 충전을 하면 170km가 바로 충전이 됩니다. 솔직히 10분 정도 딱 물려놓고 170km 간다? 그러면 출퇴근 당연히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무조건 확보가 되고요. 일상에서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을 정도의 주행거리 자체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그렇게 불편하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차가 너무 커. 이 차가 너무 커가지고. 이 차가 너무 커서 도는 것도 이거 무시무시하네. 여기를 타면 안 되고 2열을 타야 되는 차가 맞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이거 너무 무시무시해. 차가 너무 커, 나한테. 파이팅! 화이팅! 보이지도 않아, 갑자기. 보드가 높아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인가? 왼쪽. 좋아요. 이제 운전기사 모드로 잘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싹 주차장으로 올라올 때부터 느낌이가 비싼 차가 맞습니다. 제가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되나? 딱 차를 처음에 보는데 이게 M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M이면 그 M다운 엄청 빠른 민첩성 그런 것들이 첫 주행을 시작할 때부터 느껴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어제 제가 i5 e드라이브 40을 타고 나서 오늘 딱 이렇게 i7의 M을 타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운동 성능이 느껴지진 않고요. 지금 운전석에서 느끼기에 아주 부드럽고 약간 꿀렁이는 그 강가에서 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무래도 오너 드리븐 차의 성향을 많이 가진 BMW M이긴 하지만 그래도 쇼퍼 드리븐으로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장님차, 사장님차 이런 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초반에 제가 어떠한 드라이브 모드를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세팅 값은 그 어떤 BMW의 M 중에서 가장 부드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지금 속도를 살짝 내보는데 말이 안 되네. 엄청 가볍게 진짜 깃털처럼 엑셀을 밟아도 그냥 시속 100km/h 쪽까지 다가가요, 차가. 그 정도로 이렇게 크고 무거운 차체를 아주 가뿐하게, 아주 부드럽게 밀어주면서 차가 주행을 합니다. 오, 역시 기아는 다르구나. 지금 너무 늦게 소개를 드리는데 오늘 제가 모시는 그 사장님 한번 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토캐스트 신승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 포르투갈 리스본에 출장을 같이 온 저의 동료이자 업계 대선배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살짝 또 한번 밟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발로 뭐 엑셀 별로 조작 안 해도 알아서 속도가 쫙쫙 붙어 지금. 그런데 자, 1차선으로 옮겨서 속도를 한번. 오, 야, 뭐야, 말이 안 되네. 와, 뭐야? 어떻게 이렇게 속도가 강력하게 빨리 붙지? 근데 진짜 대박인 게요, 저는 이거 제가 한번 이전에 또 차량들을 리뷰하면서 가끔씩 전달드린 이야기이긴 한데, 자 보세요, 제가 속도를 확 내서, 야 지금 머리 빵 왔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쇼퍼를 입은 2열에 계신 선생님을 지금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단 경추가 나갈 것 같아요. 경추가. 일단 한 번 더 토크를 느껴보겠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와, 말도 안 돼. 이 차 뭐야 진짜? 어머, 지금 차원이 다른 그 첫 자리 숫자가 나왔거든요. 와, 뭐지? i5를 한 3대 정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엄청 강력한 토크와 파워로 정말 이 큰 기암이 앞으로 직진하는데 토크가 정말 세게 실현되지만 머리가 뒤로 빵 부딪혔을 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가죽의 탓인가? 아주 실내에 앉은 사람들은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의 움직임, 무브먼트가 아주 젠틀해요. 아, 확실히 플래그십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게 딱 이렇게 직진을 실현했을 때 오호, 사운드가요 너무 독특합니다. 일단 BMW의 전기차의 사운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이코닉 사운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주 세계적인 작곡가, 영화 글래디에이터 이런 곳에 들어간 음악을 만들기도 한 이 한스 짐머가 전기차 M에도 하이 퍼포먼스 카에 걸맞는 사운드를 한스 짐머가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사운드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뷰 하는 이런 사운드들이 포함이 되겠죠. 재밌다. 2열에 앉았을 때 승차감은 좀 어떤가요? 2열에 앉으면 굉장히 좋죠. 그래요? 슈퍼 드리븐이기 때문에 정말 7시리즈 기암에 걸맞는 승차감과 부드러움, 퍼포먼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드럽게 승차감을 잘 높여주고 뭐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있다면 제가 그렇게 과격하게 움직일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가속을 일정 부분 실현을 하고 나서 그 속도를 알아서 유지해주는 능력. 저는 흔히 그거를 약간 담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그 담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120km/h 속도 구간에서 시속 120km/h를 갑자기 실현한 다음에 그냥 엑셀에서 발을 떼잖아요. 계속 120km대를 자기가 계속 움직여요. 거의 속도가 안 떨어집니다. 저 지금 자율주행 실현한 것도 아니고 엑셀에서 발 떼고 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참 동안 이 120km대를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운전자가 꼭 무슨 레벨 2, 3 자율주행 이런 거 별로 사용 안 해도 아주 편하게 내 힘을 덜 들이고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깥에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완전 투톤 컬러의 i7 M60인데 이 투톤을 보니까 딱 솔직히 말하면 롤스로이스가 너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롤스로이스에서 나온 전기차 스펙터를 제가 한번 리뷰한 적도 있는데 스펙터의 지금 반값 정도 되는 차량이에요. 근데 솔직히 안쪽에 테크놀로지, 이런 실질적인 주행 성능의 경험들을 종합해보면 이거는 롤스로이스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가성비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모든 면에서 편안함, 정숙성, 드라이빙 경험, 감각, 이 모든 면에서 넘사벽의 수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네요. 자, 이제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너 이거 타면서 꼭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봐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스포츠 모드로 하는 순간 차량의 모든 동력, 이 구조가 딱 달리기 위한 방식으로 완전 바뀐다고 해요.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드라이브 모드를 실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다이얼 요 아래에 마이 모드라는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는 스포츠 모드는 아닌데 이렇게 빨간색 스포츠 모드로 한번 실현을 해볼게요. 오! 지금 계기판부터 디스플레이가 빨갛게 변했고요. 자, 이미 속도가 좀 높은 상태긴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대로! 오! 오! 대박! 오! 아, 말도 안 돼. 어떡하면 좋아? 와, 말도 안 돼. 뭐 이런 차가 다 있어. 초고속에서 차량이 많이 안 흔들려요. 사실은 국산차의 기한 모델을 타도 고속 상태를, 그냥 일반적인 고속이 아니라 진짜 초고속 상태를 진입했을 때 약간씩 롤링도 생기고 차가 흔들리는 느낌 분명히 받거든요. 와, 근데 확실히 BMW는 M은 다르긴 하네요. 코너가 살짝 있는 구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운전 자세를 전혀 잃지 않는다는 거,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아, 저는 사실 2열에 먼저 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냥 운전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운전자가 정말 편안함과 완벽히 다른 야수 같은 드라이빙을 화끈하게 즐기는 이 두 가지 반전 매력을 완벽하게 실현하기에 정말 제격인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대를 놓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차의 진가는 2열에 앉았을 때도 나온다는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렇게로 우리 신수현 선배가 운전을 감사하게도 해주시고 2열에 상석에 한번 앉아보는 귀한 경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일단은 이게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2열에 앉았을 때 승차감이 어떻다 말씀을 되게 이렇게 긴밀하게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2열에 지금 한 앉은 지 5분 정도 됐는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와, 일단 뒤에 이 헤드레스트 쿠션부터가 너무 빵빵해. 이거 저희 집에 있는 침대보다 더 빵빵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기대서 그냥 좋다, 인생이 그냥 풍요롭다 이런 생각 들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을 약간 게으르게 만드는 그 정도의 모든 것이 좀 편안한 승차감이 느껴집니다. 앉았을 때 일단 공간감 당연히 여유로워요. 보시면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앉았고 앞쪽에 시트가 뒤쪽으로 살짝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그룸 보세요. 지금 주먹이 4개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제 머리 위에 헤드룸도 한번 보면 와, 이것도 지금 주먹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체? 주먹이 거의 한 4개는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헤드룸 공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도 이 차가 진짜 몸집이 크다라고 느꼈는데 2열에 앉으니까 레그룸, 헤드룸, 그리고 이 좌우 시트의 폭감 때문에 진짜 큰 차는 큰 차구나, 이건 진짜 사이즈부터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편안하게 모든 덩치의 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여유로운 공간성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기 딱 앉아가지고 진짜 핵심 키워드, 도어부 쪽에 보면 이렇게 작은 패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버튼 누르셔서 스와이프로 하시면 일단 마사지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등짝 누르시면은 오 지금 막 여기에서 막 마사지 볼 같은 게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벌써 등을 자극을 시킵니다. 아 근데 저는 약간 세게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뭔가 잠을 깨워주고 막 릴렉싱을 확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간지럽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마사지가 지금 심지어 가장 강도를 세게 했거든요. 근데도 세지 않습니다. K 마사지 느낌, 좀 빠릿빠릿하게 강렬하게 내 등짝을 조져주는 그런 마사지를 생각하셨다면 안 됩니다. 그냥 간지럼 태우기 정도다 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조금 아쉽네요. 요거는 시트를 완전히 이렇게 누워있어 사람이. 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 앞에 시트가 얘 움직여요. 지금 인사를 합니다. 근데 요게 얘가 이렇게 숙이는 이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동안 제가 아까 운전대에 잡았을 때 보니까 사이드미러가 좀 가려집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이드미러 체킹을 못하면 운전자 입장에서 솔직히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완전히 앞으로 전진을 했을 때는 사이드미러가 다시 개방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또 괜찮습니다. 와 그리고 지금 이렇게 2열에 제 시트 지금 다리 보시면 이 풋레스트 쪽까지 완전히 쑥 올라왔고요. 1열 시트 하단부에도 다리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애석하게도 다리가 제가 좀 짧아가지고 안 닿아요 저기. 근데 약간 누워볼게요. 그러면은 좀 되네. 여러분 제가 키가 162에서 163 사이입니다. 이런 말을 정말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요. 다리가 짧은 사람은 이 차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누워있거든요. 근데 일단 키가 부족해서 이 헤드레스트에 머리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왜냐면 우리 안전벨트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다리를 최대한 뻗었는데 이 자세가 약간 난해합니다. 이게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지금 저한테 진짜 편하게 그냥 타려면 요 정도거든요. 이 자세가 편한데 그러면 이 제 발이 앞쪽에 풋레스트까지 안 닿아요. 다리 길이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열에 앉았을 때 일단 승차감은 너무 좋아요. 제가 운전했을 때도 정말 차량이 부드럽다 이렇게 느꼈는데 2열에 앉았을 때도 역시 멀미가 일단 안 납니다. 아주 편안하고요. 근데 1열에 앉아서 제가 주행했을 때 대비해서는 약간 2열이 살짝 더 단단하게 저는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몰캉몰캉하고 물렁물렁한 느낌은 또 아니긴 합니다. 운전할 때가 오히려 스포츠 모드로 안 했을 때 더 몰랑몰랑한 보드라움이 느껴지고 이 2열에 앉은 승객이 느끼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렇다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탈 수 있는 텐션이 느껴지는 승차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보면서 달릴 수 있어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차바스형은 이렇게 조금 더 즐기면서 2열 누리다가 이제 또 우아하게 내려서 남은 M 모델을 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